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11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학습 주제는 재기함수라는 주제입니다. 조금 낯선 용어죠. 자, 우리 오늘 재기함수라는 녀석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재기함수는 특정 함수가 그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함수를 재기함수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함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재기함수를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재기함수는 반복문을 대신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신에 보다 간결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한테 재기함수를 직접 만들어 써라 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재기함수를 보고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학습 주제로 재기함수를 들고 왔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제 설명했던 내용 중에 반복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재기함수는 실제로는 반복을 위한 함수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부르고 또 그 함수가 또 자기 자신을 부르고 또 자기 자신을 불러서 여러 번의 반복이 일어나게끔 우리는 코드화 시킬 겁니다. 뭐를 이용해서요?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하지만 재기함수도 우리 반복문처럼 아무런 제어를 하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무한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계속적으로 호출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우리 반복문 공부할 때 뭘 고려했었죠?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논리식을 두었고, 그리고 이 논리식을 위해 사용되는 특정 값이 계속적으로 변하게끔 했었죠. 제어 변수를 사용했죠. 자, 우리 재기함수를 사용할 때도 이 함수가 계속적으로 자기가 자신을 불러가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된다. 어느 순간에는 멈추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을 멈춘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부르지 않는다. 라는 것이 우리는 코드화되어서 재기함수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샘플 코드를 이용해서 재기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지금 보여지는 이 샘플 코드는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역순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역순으로 출력할 때 10, 9, 8, 7, 6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정수를 출력하는 숫자 하나하나 출력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반복문을 쓰는 게 아니라 재기함수를 써서 반복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샘플 코드에는 자, 함수 하나가 선언되어 있죠. print number라는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print number는 매개 변수가 있나요? 그렇죠, 있죠. 예, int 타입으로 num이라는 매개 변수가 존재하네요. 자, 그리고 우리 메인 함수 가볼까요? 메인 함수는 되게 간단하네요. 함수 하나 호출하는 게 메인 함수에서 하는 일이었네요. 자, 그러면 이 메인 함수가 이거 오타가 있네요. 여기 보면 number가 되겠죠. 자,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갈게요. print number라는 재기함수를 호출합니다. 누가? 메인이. 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값을 전달하나요? 10이라는 값을 전달하죠. 10이라는 값을 print number라는 이 함수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print number가 2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num 자리에 10이라는 값을 받아와서 집어넣을 겁니다. 자, 일 시작합시다. 해야 할 일을 보니까 if, else 문이 존재하네요. 자, if는 조건식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달받은 이 num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참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return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 조건이 참이 되면 return,
리턴 뒤에 어떤 값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세미콜론으로 끝났죠. 자, 이 말은 여기서 함수를 종료해라가 됩니다. 리턴문을 만나면 함수는 종료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전달받은 이 num 값이 0보다 크다면 어떨까요? 자, 0보다 크다면 else에 해당이 되겠죠. 자, else에 해당되면은 먼저 printf를 통해서 값 하나가 출력이 될 겁니다. 현재 전달받은 num에 해당되는 값인 10이란 값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뭔가요? print number.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함수 이름이 print number 아니었나요? 이 함수가 또 자기 이름과 동일한 함수를 호출합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전달받은 이 num 값보다 1 작은 값을 넘겨주면서. 자, 그 말은 즉슨 메인이 10이란 값을 전달하면서 누구를 호출했나요? 자, 줄여서 pn이라고 표현할게요. print number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이라는 값을 전달받은 이 print number라는 함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또 print number를 호출하죠. 또 print number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값을 전달하나요? 원래 print number가 들고 있던 10보다 작은 10보다 1 작은 9값을 전달해 주네요. 그리고 이 녀석 역시 또 자기 자신을 호출할 겁니다. 프린트 넘버를 호출할 겁니다. 이때 넘겨주는 값은 아마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7을 넘겨주고 6을 넘겨주고 5, 4, 3, 2, 1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1씩 감소되는 값을 전달해 주면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호출해 나가다가 자, 프린트 넘버가 호출되는데 이때 넘겨받는 값이 0이라고 봅시다. 왜? 값은 계속적으로 1씩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호출될 때마다 19, 8, 7, 6, 5, 4, 3, 2, 1까지는 if문이 거짓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else 2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0이란 값이 전달받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if문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 돼버리네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일 없이 저 프린트 넘버는 동작을 멈추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0이 되는 순간 이 함수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리턴을 만나면서 함수는 종료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종료되면 이 프린트 넘버를 호출한 호출자 함수는 역시 이제 프린트 넘버, 내가 불렀던 프린트 넘버가 끝났구나. 이제 나도 끝내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프린트 넘버를 종료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종료 과정을 거쳐 나가겠네요. 그래서 종료가 되고 최종적으로 10을 전달받았던 프린트 넘버도 이제 스스로가 종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료되는 순간 메인 함수는 내가 호출했던 프린트 넘버는 이제 일을 끝냈구나가 되고 나도 더 이상 할 일이 없네 라고 하면서 메인 함수를 종료하면서 프로그램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보시면은 함수가 자기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일을 하게끔 만든다. 이 녀석이 재기 함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팩토리얼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 팩토리얼 혹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팩토리얼 기억나세요? 팩토리얼 어떻게 표현하죠? 자, 4팩토리얼 하면은 4팩토리얼은 뭡니까? 실제로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죠. 이 곱한 값이 실제로 4팩토리얼이 되는 거겠죠. 자, 이 팩토리얼을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번 구현해 볼게요. 그리고 재기 함수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예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는 반환형을 가지네요. 어떤 반환형을 가지나요? int를 가지네요. 그리고 몇 개의 변수 가지네요? int n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거 잠시 좀 지우고 또 움직이겠습니다. 자, 메인으로 갑시다. 메인에서는 자, 2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num과 result. 그리고 printf에서 우리 친절한 프로그램이네요. 숫자 하나 입력하세요. scanf로 숫자 하나 입력해 줄 겁니다. 자, num이란 공간에 할당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는 result는
팩토리얼 함수 호출 결과가 리절트에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은 메인은 동작을 해 나가다가 자, 팩토리얼이란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줄여서 팩트라 표현할게요. 자,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우리가 넘겨주는 값을 자, 사용자가 입력한 num에 해당되는 값이죠. 예를 들어서 4라고 할게요. 4를 입력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 4라는 숫자가 팩토리얼 함수 쪽으로 전달될 겁니다. 4가 들어갈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함수가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일을 시작하면은 자, 만약에 지금 내가 전달받은 값이 n에 해당되는 값, 실제로 4가 들어 있죠. 최초로 불려졌을 때는 자, n에 해당되는 값이 1이냐? 아니요. 그러면 else로 가겠네요. 그러면 이때 하는 일이 뭡니까? return하고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이랍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지금 우리 팩토리얼 함수가 else 쪽에서는 지금 n에 해당되는 값이 4죠. 4 곱하기 하고 뭔가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팩토리얼 n-1이라는 또 자기 자신과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죠. 제기 함수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다시 팩토리얼 함수를 호출합니다. 어떤 값을 전달합니까? 3이란 값을 전달하겠죠. 왜? n-1이라 했으니까 최초로 받은 값은 4잖아요. 거기다가 1을 뺐으니까 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 호출된 팩토리얼 이 함수 n 값이 1인가요? 아니요, 3이죠. 그러면 if에 존재하는 조건식은 거짓이네요. 그러면 else로 가서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3 곱하기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또 자기 자신을 부르네요. 팩토리얼 함수를 부릅니다. 이번에는 뭘 전달해 주나요? 자기는 지금 3을 들고 있었는데 3보다 작은 1 작은 값을 2 값을 넘겨주네요. 전달하네요. 그러면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자, 이 녀석 마찬가지로 if가 참입니까? 아니요, 거짓이죠. 그러면 이 녀석은 return 할 때 보면은 2 곱하기 뭔가를 또 하려고 하는데 또 자기 자신을 불러요. 아, 자꾸 부르네. 그러면 이 녀석은 또 팩토리얼 1이 되겠죠. 1값을 전달하니까. 자, 이때는 if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자, 이 팩토리얼 함수에서는 n 값이 1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if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네요. 자, 이 함수는 else로 가지 않습니다. if에서 끝나겠죠. return 1이랍니다. 자, n 값을 2로 전달받았던 이 팩토리얼 함수가 반환받는 누구로부터? n 값을 1로 전달받은 팩토리얼 함수가 반환하는 값 1이 되돌아오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자리 비워놨었죠. 이 자리에 할 일을 지금 팩토리얼 n 값이 1인 함수가 대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반환한 값이 1이 되돌아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1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1이 이제 반환돼야 되겠네요. 누구에게? n 값을 3으로 들고 있는 팩토리얼 함수에게. 자, 2 곱하기 1이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갈 값은 2 곱하기 1이 되겠네요.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또 리턴 되면 되겠네요. 누구에게? 4라는 값을 전달받았던 팩토리얼 함수에게. 그러면 여기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전달되어 가면 되겠네요. 자, 최종적으로 이 함수, 최초로 불렸던 팩토리얼 함수, 이 녀석도 반환해야겠죠. 누구에게? 메인 함수에게. 어떤 값이 전달되나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반환되어지겠네요. 이거 팩토리얼이잖아요. 뭐에 대한 팩토리얼? 4에 대한 팩토리얼이잖아요. 자, 그 녀석을 출력하면 되겠네요. 어때요? 지금 팩토리얼을 위한 계산 과정을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자 함수죠.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은 제기 함수가 뭔지 이제 충분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활용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제가 간단한 제기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볼 만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만큼, 예를 들어서 5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화면에 별을 5개 출력하라. 반복적으로 별 하나가 출력되는 게 반복적으로 할 일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이거 제기함수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숙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